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성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를 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거, 내가 운전을 좋아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어떤 차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운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당신이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설득하듯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차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타는 차가 바로 그런 차입니다. BMW M3 컴페티션입니다. 이 차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스테리어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BMW의 세로형 그릴, 그죠? 세로형 그릴이 나왔을 때 아니에요, 이 차는 그릴이 세로형으로 길게 이렇게 됐지만 주변에 있는 선들이 세로형 쉐입을 굉장히 건축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형을 보면 아름답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BMW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실 키드니 그릴이라는 건 80년대, 90년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말 또 아름다운 그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낯설 수밖에 없겠죠. 새로움이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걸 또 설득하고 납득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보통 세로형 그릴은 고성능, 쿠페 뭐 이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M3에도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로형 그릴은 BMW 역사상 최초로 프레임이 없어요. 이 키드니 그릴의 프레임은 원래는 크롬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블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엔진을 시키기 위한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옆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죠.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여서 굉장히 분주하게 뛰고 있는 이 엔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고성능의 상징이죠. 본닛 위에도 보면 그냥 3 시리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상이 잡혀 있어요. BMW 로고를 가운데 놓고 가로질러서 싹 선들이 이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근육질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질이 지붕까지 이어지죠. 이 차의 지붕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핀이라고 하죠. 공기를 가르기 위한 선이 두 개가 딱 있죠. 그리고 가운데도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만 봐도 와, 이건 보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으로 넘어와도 또 공기 역학을 위한 핀들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한 고성능이에요. 컴포지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에어 스포일러도 일체형이고 밑에 배기구도 4개나 있습니다. 보통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3 시리즈하고 뭐 M3 이렇게 있을 때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하지만 뭐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디테일 속에 어마어마한 고성능이 숨어 있어요 라고 뭐 원고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호랑이가 자기 손에 밀가루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봐봐, 너네 엄마처럼 손이 하얗지? 나 너네 엄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준이에요. M3 컴페티션이 3 시리즈 인체한다는 건 거의 그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어디에 갖다 놔도 고성능입니다. 이거 못 알아보시면 안 돼요. 문을 열면 그 고성능이 한 몇 배가 증폭이 됩니다. 이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달려볼게요. 지금 길이 조금 한산하니까. 자, 여기 M1, M2 버튼이 있는데요. M2 버튼을 누르고 한번 달려볼게요. 이렇게 달리실 때는 의자나 이런데 고정이 안 된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이 차는 6,500rpm에서 510마력까지 최대 출력이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66.3kgm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어가는 게 너무나 아쉽죠. 이 정도 차를 운전할 때는 거의 이 패들 시프트하고 가속 페달이 악기를 연주하는 기분이 들어요. 뭐 관악기 연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뭐 최소한 트럼펫 정도. 그래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내가 이 차를 진짜 내 마음대로 능숙하게 조절을 하면서
내 몸이 느끼는 중력 가속도와 내 귀가 듣는 소리,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오감으로 찾는 겁니다. 이 차의 문을 열면 어떤 스펙타클이 시작이 되느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고성능의 단서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문을 열면 어마어마한 버킷 시트가 저를 맞이를 합니다. 이 버킷 시트는 뭐 허벅지, 허리, 어깨까지 레이스카에 달려있는 버킷 시트하고 비슷해요. 불편합니다. 타고 내릴 때. 왜냐하면 이 허벅지 옆에가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리가 무릎이랑 무릎을 모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조수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단 앉고 나면 정말 편합니다. 진짜 잘 만든 인체공학적인 시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딱딱해 보이지만 여러분, 푹신푹신하다고 편한 시트가 아닙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한 시트들은 정말 몸의 피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당한 딱딱함, 내 몸, 그러니까 뼈와 근육들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딱딱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다른 차랑 비교를 해보면 피로도가 훨씬 덜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거 내 책상 의자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쓰는 사무용 의자가 허먼밀러 에어론인데, 허먼밀러를 차에다가 장착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시트는 책상 앞에 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M1, M2 버튼 말씀드렸죠. 카 메뉴에 들어가면 M 메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팅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M1 구성은 만약에 저라면 그냥 공도 주행을 위한 세팅을 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2로 가면 내가 좀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속기 세팅은 심지어 이 변속기에서도 만질 수 있어요. 이 P 버튼 옆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그냥 좀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2단계로 올리면 엔진이 살짝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로 올리면 이것은 굉장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변속기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엔진이 3단계, 변속기가 6단계, 채시가 3단계, 스티어링 휠이 2단계, 브레이크가 2단계. 우리가 이 차를 즐길 수 있는 조합은 총 몇 개일까요? 339, 27, 31, 한 뭐 81개인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M 메뉴 안에 들어있는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M 드리프트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각도로 몇 미터로 드리프트를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를 점수를 매겨줘요. 뭐 최고 드리프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차는 제가 이 차를 계속 시승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트랙에 가고 싶다.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다. M3 컴페티션은요, 컴페티션은 경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M8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컴페티션은 다른 차와의 컴페티션이 아닙니다. 나와의 컴페티션이에요. 공도에 있는 지금 제 시야에 들어오는 수십 대의 자동차들이랑 경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빨리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속 카메라를 피해서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시속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렸다, 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들은 여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트랙에서 이 차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나 자신과 초단위까지 다퉈가면서 숙련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M3 컴페티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갖는다는 건 사실은 다른 세계를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즐기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포부가 있는 거고, 그런 실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그 실력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고성능을 그냥 뽐내기 혹은 칼치기 그런 용도로 사는 것은 이 M3 컴페티션에 대한 과소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즐거운 일일 수 있죠. 사실 자동차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요소들은 바로 그런 것에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해요. 옆에 있는 차를 제치는 거, 킥다운 한 다음에 흥분시키고 달려나가서 살짝 추월하는 거, 고속도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즐거움은 사실은 M3 컴페티션 정도의 차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운영하고 싶은 분이라면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드리프트의 세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드리프트도 엉덩이를 날린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자동차를, 그리고 엔지니어링, 물리법칙, 하중이동과 컨트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게 그냥 뭐 뱅글뱅글 돈다고 드리프트의 재미가 이제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재밌지만 이 정도 차가 가지고 있는, M3 컴페티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하면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M3잖아요 3 시리즈 기반이란 말이에요. 3 시리즈는 BMW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만약에 제가 지금 BMW에서 세단을 한 개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3 시리즈를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3 시리즈의 볼륨과 편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M3의 굉장히 재미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을 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 뭐 소리가 좀 크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대의 자동차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광활한 대지를 내가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차를 시승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M3 컴페티션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일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리고 세금까지 뭐 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자동차의 레인지는 굉장히 넓어요. 포르쉐도 살 수 있고. 하지만 나는 M3 컴페티션을 사겠어 라고 결심한 사람은 M3 컴페티션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세계, 그거를 이해하는 분이겠죠. 시승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과 각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로 스포트하게 주행을 했을 때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흥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 차를 조금 더, 저보다 훨씬 더 운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축에도 못 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망은 아니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타보고 싶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공도에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짐작했던 그런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저희가 깨알같이 섬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M3 컴페티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